애플이 저가형 AI 폰을 출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팔란티어, 국방비 예산 삭감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4% 상승한 6,1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중 국채금리의 변화 요인에 주목하며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의 25% 관세 언급에 국채금리가 오르고 지수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 후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FOMC 의사록의 내용 자체는 매파적이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 인플레이션이 더 진전되길 원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를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 합의가 지연되는 동안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하락의 요인들이 언급됐다는 면에서 의사록 공개 후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했고 달러의 강세폭이 축소되며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만 21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관련한 수급의 영향으로 개별 종목의 변화는 확대되는데요.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들의 변동성은 지속됐습니다. 반도체 뉴스입니다. 전일 급등했던 인텔은 차익 실현 매물에 6.1%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언급에 투심이 추가로 위축됐습니다. 반면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본격적인 성장 재개를 언급한 점, 배당금 상향 및 자사주 100억 달러 매입 등을 발표하자 9.7% 급등했습니다. 이에 NXP 세미컨덕터와 온 세미컨덕터도 7% 내외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 올랐습니다. 전일 트럼프와 머스크가 당선 후 첫 공동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며 극찬한 한편 머스크 역시 트럼프를 향해 사랑한다며 애정을 과시했죠. 이렇듯 트럼프와 머스크의 견고한 관계가 재확인되자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모델 Y의 첫 배송이 3월에 시작된다는 점, 또 미국 내 판매 차량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 경쟁 우위를 지닌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팔란티어의 CEO가 새로운 주식 매각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998만 주의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전에 비해 매도 가능한 수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면에서 장중까지 주가로의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문제는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가 5년간 매년 국방 예산을 8%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결국 팔란티어의 주가는 10%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양자칩 마요라나 1을 공개하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BTQ 테크놀로지스가 3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파산 위기를 겪던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결국 SEC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도 곧 중단될 예정입니다. 간밤 월가 IB의 매수 추천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UBS는 다음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거나 더 잘 나올 거라며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간밤 비자의 인베스터데이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비자가 안정적인 중기 성장 목표를 제시할 거라며 탑픽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뜻하는 비중 확대를 제시합니다. 레드번 애틀랜틱 에퀴티는 세일즈포스의 밸류에이션과 전략이 매력적이라며 신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월 연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가 강하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의 관세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밝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초로 위상 큐비트 방식의 양자 컴퓨팅 칩인 마요나라 1을 공개했습니다.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칩인 마요나라 1이 큐비트의 불안정성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양자칩과는 달리 모양이 변해도 본질이 유지되는 위상적 큐비트를 사용해 안정성을 높였고 손바닥 크기의 단일칩에 8개의 큐비트를 구현 100만 개 이상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에 이번 칩 개발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수년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 상용화 시기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슈퍼컴퓨터로도 풀지 못했던 인류의 난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제품은 3년 전 보급형 모델보다는 $170가량 오르긴 했지만 디자인도 개선되고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8 칩이 탑재되어 주력 모델과 같은 앱과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어 이미지 생성 및 알림 요약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는 하나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모뎀 칩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개발된 C1을 적용하여 퀄컴 칩 대신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신제품 발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소비자들의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송유관을 공격한 데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이틀째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4월 증산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달러 강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전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금값은 여전히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에 은과 구리값까지 자극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약보합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